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 사람이 오셨습니다. 자, 신박한 커플, 신박한 시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장식입니다. 예. 자, 저희가 아까 기자회견 생중계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기자회견 예. 현장에서 우리 의원님을 보고 다시 또 현장에서 보니까 더 반갑네요. 후다닥 왔습니다. 후다닥 막 현장에서 달려오셨는데 오늘 방송에서는 네. 동접자가 늘어나는 방송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방송이 지난주는 이재명 대표 출마 기자회견과 맞물렸어요. 물리면서 예. 저 정말 최초로 방송 중 동접자 수가 주는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계시는 단톡방에 많이 알려주시고 신장식 의원 보러 가자 이렇게 또 많이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동접을 통해서도 신장식 의원 만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의원님. 네. 그래도 아까 이제 기자회견 네, 오셨으니까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야 3당 공동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권익위 이번에 네. 소위 면죄부 결정, 여사 지키기 면죄부 아. 결정을 권익위가 했는데 예. 이 권익위 뭐 한 크게 보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왜 그렇게 권익위에서 그 결정을 하기까지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네. 정해진 기간을 훨씬 넘어서 6개월이 훨씬 더 넘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왜 이제야 결정을 하느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총선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결정을 뒤로 미뤘단 말이죠. 거기는 회의록에도 나와요, 아예.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결정을 늦췄느냐에 대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근거로 네. 면죄부를 내주게 된 거냐. 그다음에 결정문에 왜 소수 의견은 기재하지 않았냐. 합의제 행정기관은 당연히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뭐 만장일치도 있겠지만 그렇죠. 대체로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갈리고 네.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왜 다수 의견의 논리는 뭐고 네. 소수 의견이 논리는 뭔지를 의결서에 정돈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대체 깜빡행정관 유모 깜빡했다라고 하는 깜빡행정관. 네. 그다음에 그 권익위에 진정을 했던 신고를 했던 신고인 최재형 목사. 네. 그다음에 피신고인 2, 3 이렇게 돼 1, 2 이렇게 돼 있죠. 한 분은 대통령, 한 분은 김건희 여사인데 네. 주고받은 사람들 청문회에서 직접 선서하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권익위 결정을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왜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들여다봐야 된다. 청문회에서. 물론 현안 보고나 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서하지 않아요. 선서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뭐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출석 의무가 출석하지 않았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건은 국민들의 관심사도 있고 그다음에 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 처분이었기 때문에 그 처분의 과정과 논거를 분명히 밝히고 따져 물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반 청문회입니다. 이건 입법 청문회가 아니라 국회법상의 일반 청문회를 개최를 해야 되겠다라고 네. 야3당 의원들이 오늘 정무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한 거죠. 예. 오늘 정무회에서는 뭐 간사 뽑고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간사도 뽑아야 되고요. 인사청문회 계획서도 인사청문회를 22일 날 금융위원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더 있군요. 예, 그래서 22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라도 네. 오늘 회의는 좀 불가피합니다. 개최가 되고요. 그렇네요. 예, 거기서 예. 논의를 해보자, 청문회 열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청문회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네. 깜빡 행정관 말씀도 하셨지만 이거 국민들이 잘 모르겠어요. 이거 누구 말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생각을 좀 하고 기승전결을 봐야 되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일단 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고요. 며칠 전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747이라고. 747? 예. 칠 수 있는 사기는 다친다. 747 하면 MB가 떠오르는데 저는. 예, 그때 그 얘기를 747을 예. MB가 747 얘기했을 때 이 칠 수 있는 사기는 다친다. 이 얘기는 박근혜 당시 후보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가요? 예. 그래서 본인은 줄푸세. 라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칠 수 있는 사기는 다친다. 뭐냐면 핵심적 질문은 이겁니다. 네. 자, 지금 디올백은 대통령 기록물입니까? 반환 물품입니까? 뇌물입니까?
부정한 청탁물입니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다 달라. 말마다 다 달라요. 말마다 다 다르잖아. 네. 그리고 처음에는 뭐 그렇게 그 유무행정관이 와서 깜빡했다. 그랬다가 아무래도 이상하잖아. 이렇게 오랫동안 깜빡할 수 있느냐. 이상하죠. 중간에 아크로비스타 사저에서 관저로 이사할 때 물건들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때 안 버리는 물품으로 누군가는 분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책들은 누군가. 다 버렸잖아. 사인하고 했던 책들도 다 버렸잖아요. 책이 알아서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손발이 달렸던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각자 누군가. 무슨 뭐 마법의 힘으로 각자 알아서 손발을 달고 네. 누군가는 관저로 누군가는 쓰레기장으로 이렇게 했을 리가 없잖아요. 누군가는 구분을 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여사가 구분했을 가능성이 제일 크고 그게 아니라면 유모 행정관이 구분을 했을까? 그럼 그때라도 아이고 깜빡했네. 아, 깜빡했네. 아이고 깜빡했네. 9월 달에 네. 받아서 11월 달에 이사했잖아요. 2달 뒤에 아이고 깜빡했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영 이상하니까 변호사를 최모 변호사, 네. 무슨 변호사? 최지우 변호사. 최지우 변호사. 네. 김건희 여사 변호사라면서요. 맞아요. 이 사람 나와가지고 아니 불쾌하지 않게 나중에 돌려줘라 이렇게 그 영부인이 얘기했다라고 여사가 얘기했다고 또 거짓말하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뒤에 거짓말을 더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말이 계속 예, 바뀌고.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그러더니 그때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포장 물품을 맞아요. 이 포장을 전혀 뜯지도 않고 그대로 뒀다. 그랬어요, 맨 처음에. 그게 반환하려고 했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방증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맞아요. 말이죠. 근데 오늘인가 어제는 또 뭐라고 2시간 얘기했어? 만에 또 말이 바뀌었어요. 또 말이 바뀌었잖아요. 뜯어봤죠. 포장은 뜯어봤다. 뭐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철규 의원은 그거는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반환하면 횡령 네. 국고 횡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권익위원회에서는 뭐 사실관계는 다 제치고 이거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대통령 선물이기 기록물법. 때문에 네.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직무 관련성 안 따지는가 하여튼 안 간에 따진다고 그랬어요. 예,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막상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아직 분류를 하지 않았다. 뭡니까? 분류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 딱 보면 분류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면 청탁금지법에 A를 인정하면 청탁금지법에 B를 인정하면 뇌물죄, C를 인정하면 알선수재죄, 그렇네. D를 인정하면 부패방지법에 걸리니까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여사 하나 살리겠다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대한민국 법치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디올백은 네. 부정청탁금지법상의 부정한 청탁물입니까? 대통령 기록물입니까? 뇌물입니까? 반환 물품입니까? 뭐야 도대체? 국민들의 혼을 쏙 빼놓고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로 이제 뭉개고 이제 가보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최주 변호사 말 인터뷰 이런 걸 보면서 느꼈던 건 결국 검찰한테 그럼 면죄부 주라는 얘기죠. 네, 가이드라인을 준 이렇게 하면 거죠. 돼, 이렇게 네. 하면 돼. 유무행정에 잘라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유무행정관으로 깜빡한 게 무슨 죄인가? 아 깜짝. 자르려면 누가 그거는 이거 죄가 누가 아니에요.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건? 자르려면 대통령실에서 잘랐어야지 이미. 깜빡했다. 네. 너 정신이 있니? 하고 잘랐어야지. 그렇죠. 안 자르고 지금까지 데리고 있다가 지금도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코바나 컨텐츠에서부터 데리고 있었던 분신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문고리 권력이라면 문고리 권력일 수 있는 거죠. 네. 적어도. 아니 그러면 저는 이런 또 의문을 들어요. 김건희 여사가 이런 행정관들한테 지시를 내리고 뭐 시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럴 수는 있죠. 부속실 있어요? 원래 그러려면 근데 이 부속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부속실, 2부속실 해가지고 네. 대통령 그 영부인의 지시를 받는 사람과 그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을 구분해 놨어야죠. 지금 구분해 놓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그 깜빡 행정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냐, 여사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냐. 코바나 컨텐츠에서부터 같이 했다는 거 보니까 여사의 지시를 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 1부속실 과거 같으면 1부속실에 소속해서 여사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만 받아야 될 사람들은 대통령 지시만 받고 있냐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럼 구분이 돼 있느냐. 여사의 V1의 지시인지 V2의 지시인지 구분할 수 없게 만들어 놨잖아요. 일부러.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했잖아요. 예. 집무실도 공동 집무실이라며 2층하고 5층을 서로 오가면서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엉망진창이에요. 일부러 엉망진창을 만들고 있어요.
여사 하나 살리자고. 야, 그러니까 제가 모든 지금 현안이 다 김건희라는 이름이 안 빠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사안도 그렇죠. 그렇고 만사여통입니다. 만사여통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네, 건데. 만사여통. 모든 것이 여사로 통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어제도 JTBC 보도가 나왔지만은 네. 삼부토건 관련해서 삼부토건 실소유주 로비 의혹. 그 서울구치소에 계속 있고 싶다. 네, 넉 달 정도 결국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그 2달 대법 판결 나기 2달 전에 네. 동부로 갔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서울구치소랑 동부랑 네. 보면 동부는 새 건물이라 방실 자체는 더 좋아요. 근데 운동장이나 뭐 이런 게 잘 없죠. 아, 그렇죠. 좁아요. 신축. 높아. 신축이라 네, 네. 굉장히 높아요, 쭉. 근데 서울구치소는 이제 운동하는 곳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은 있지만 네. 방실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곳이거든요. 아, 그래서 어떤 편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 편의는 그러면 공간상의 편의도 있었겠지만 이건 그냥 추정입니다. 단순히 그렇죠. 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하나는 그 서울구치소와 동부구치소에 이 나가서 소일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역장을 나간다든지 또는 뭐 교육을 받는다든지 하면서 시간을 어쨌든 보낼 수 있는 제빵 기술이나 코딩이라도 배우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네. 어느 정도 있느냐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적 편의를 봐주는 사람이 있느냐의 문제가 있겠죠. 아하. 그 인적 편의에 봐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네. 갖추고 있다고 하면 인적으로 나오면 안 이렇게- 되겠죠, 거기서? 그렇죠. 그럼 편한 거예요. 아. 아니 종종 저희도 피고인들이 예. 또는 피의자들이 재판받고 있는 수용자들이 변호사한테 저 여기 계속 여기서 재판받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또는 여기서 기술 자격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프로그램 다 끝내고 자격증을 받을 때까지는 이 구치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은 호실에 누가 있느냐의 문제. 예. 근데 이 양반은 이제 혼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 동부로 갔을 때 혼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럿이 같이.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제 여러모로 본인이 이쪽에 있었던 게 편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산부 아들, 네. 예, 회장님 아들. 맞아요. 그래서 조모 씨. 뭐 라임이랑 또 연관돼 있는 라임 펀드랑. 그러니까 이거를 쭉 보면 아 저렇게 끼리끼리 다 헤쳐먹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지 않겠어요? 이게 국민들은? 여기까지 이제 확장이 되고 있고. 예, 멋쟁 해병 단톡방에서 시작된 파장이 네. 길게 이어지고 있으면서 국민들은 말하자면 지금 보는 심정은 뭐냐면 지금 네. 우리 국민들이 굶어 죽고 있지는 않지만 마리 앙뚜아네트가 아니 고기가 그 뭐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지라고 얘기했던 끼리끼리 다 헤쳐먹고 있구나. 자기들끼리 궁정에서 네. 그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 멋쟁 해병으로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등등등 하면서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서 네. 지들끼리 또 다 헤쳐먹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뭐냐면 댓글 부대도 네. 지금 보면 언론들이 많이 의혹을 제기하는 건 김건희 댓글 부대와 한동훈 댓글 부대가 따로 있었냐. 그거 전부 다 수사해야 되는 거 네, 네.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아침 CBS 김현정 나와가지고 토론하다가 예. 패스트트랙 건 그 국회 선진화법 건으로 소위 빠루 네. 사태 2019 때, 년에. 예, 2019년 빠루 네. 사태 때 지금도 재판 진행 중인데 공소를 취소해 달라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예. 나경원 부탁했다는 의원이 거예요. 부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후보가.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를 뭐야? 했어요. 그 다음에 예. 한동훈 나는 뭐 갖고 있는 게 없는 줄 아냐? 내가 알고 있는 걸 이러다 다 죽어. 얘 까면 정부가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징어 게임도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 약점 하나씩을 쥐고 있는 거예요. 영화 같아요. 전 이런 거 보면 이게 뭡니까? 이 영화로도 안 될 것 같아요. 영화로 시리즈. 무슨 이 OTT 시리즈. 이 시리즈는 시즌제로 해서 시리즈물인데 이 시리즈물의 장르가 막장 드라마인지 치정극인지 아니면은 무슨 뭐 판무파탈 얘기인지 정치 드라마인지 굉장히 아니면 미녀는 괴로운지 전신성형 끝에 미녀가 되는 미녀는 괴로운지 장르는 굉장히 헷갈립니다. 진짜 별의별 얘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예,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1000명을 못 넘어서고 있습니다. 많이들 지금 들어오세요. 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공유 좀 해주십시오. 공유 좀 해주시고요.
자, 이게 3부 토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네네. 이게 멋쟁 해병에서 작년 이제 5월에 공개했던 그 내용 중에 내일 3부 체크해 볼게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더니 그 3부가 골프 3부 체크했다. 뭐 이런 또 야간. 예, 야간을 3부. 골프 안 쳐서 근데 야간은 저도 모르는데 야간에 네. 3부라고 부르지는 않는다고 그러던데요. 뭐라 불러요? 몰라요. 야간, 저도 야간이 골프를 안 쳐서 잘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데요. 근데 그 3부 체크해 볼까 그 얘기 나온 다음에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예, 예, 오고 예. 그 다음에 젤렌스카가 오셨죠. 예, 영부인 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막 올라. 그래서 1,000원대였던 게 8월까지 가니까 5,000원까지 올라. 이걸 보면서 이게 3부 토건 주가와 그 주식과 뭔가 또 연관되어 있는 뭐가 있지 않을까. 3부랑 같이 뭐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런 근데 의혹. 이제 의혹이 있었는데 예. 그 3부 아까 말씀드리는 그 3부 회장 아드님이 구치소 로비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저는 그게 하필이면? 김영철 소위 김스타가 언급된 네. 녹취도 있었잖아요. 아, 예. 근데 뭐 그 건은 뭐 이렇게 그 구치소 그때 구치소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그 건은 좀 부탁하기는 좀 민망하지 뭐 이런 식으로 쓱 무마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그건 또 뭔지 그것도 궁금해 죽겠어요. 아. 김영철 검사에게 부탁하려고 했던 건 뭐냐? 예. 그건 뭘까? 이건 뭘까요? 김영철 검사는 뭐 팔딱 뛰었던데. 네, 여튼간에 아니라고 했는데. 의혹입니다. 김스타 아니 근데 장시호의 김스타. 이 카톡 녹취록 공개가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사실 이게 맨 처음에 공개가 됐을 때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임성근 구하기 아니겠습니까? 임성근 구하기. 근데 이제 임성근 구하기가 예. 임성근 구하기만 있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지만 근데 이제 이게 소위 치안감 이야기, 네. 선부 이야기, 치안감 얘기 맞죠? 별 2개 맞습니다. 달아주게 했던 못 달았습니다. 조모. 예, 경무관. 경무관. 근데 못 달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 본인이 네. 마약 관련된 사건에 수사 외압을 행사하다가 아하. 그 경찰로부터 음. 징계를 받을 수 있어서 그게 인사혁신처까지 갔다가 인사혁신처에서는 또 불문 결정, 그러니까요. 묻지 않는다 이렇게 네. 되고 사실 직권 경고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윤희경 경찰청장이 청장님. 직권 경고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진급할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옷을 벗어야 될 사건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네. 윤희근 청장도 인사혁신처의 징계를 이렇게 의뢰를 했던 거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경찰. 인사혁신처에서 불문 결정이 났어. 그럼 네. 윤희근보다 센 사람이 개입한 건 아닐까라는 추가적인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치안감 승진 내지는 또 구명, 임성근 구명. 네. 그 멋쟁 해병 통이 임성근 구명뿐만 아니라 조모 경무관 구명에도 연관을 끼쳤던 게 아닌가. 근데 저는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그들이 어떤 논리로 지금 모여서 어떻게 나라를 헤쳐먹고 있는가가 보이는 게 이종호가 네. 당시 시점에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에요. 아하. 도이치모터스 그 멋쟁 해병 단톡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사건의 주포로서 항소심에서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그렇죠. 1심에서 유죄 판결 맞아요.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네. 대통령실에서는 너 근신하고 있어라. 라고 정무적으로 워닝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보니까 VIP, 네. VIP2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VIP는 김건희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VIP 그다음에 다른 데서 해병들끼리 얘기를 할 때는 뭐 해병들한테는 VIP는 김계환이 사령관이고 해병 이외의 사람들에게 VIP는 부의원이 대통령, V2가 김건희 여사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또 했단 말이에요. 해명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민정수석실에서 친인척 관리나 지인 관리를 하면서 조심해. 너 대통령 여사 팔고 다니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안 했다는 거고. 네. 건진이 대통령 팔고 다닐 때도 재벌들이나 대기업들에게 건진이 대통령 팔고 다니는데 믿지 마라고 재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건진을 잡두리 했어야지. 그렇죠. 아니 도둑을 그 담 넘어가는 도둑이 있으면 도둑을 잡을 생각을 해야지.
야 경비를 조금 더 삼엄하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도둑 맞지 마 이렇게. 예, 예, 도둑 맞지만 니네 도둑 맞으면 큰일 난다. 대통령이 경고해. 아. 니네 도둑 맞으면 니네 책임이야.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종호가 거짓말을 하고 과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못 막은 것도 대통령실의 책임이에요. 두 번째. 근데 이 사람 주변에 네. 뭐 전 청와대 그 경호처 경호처에서 직원이었던 송모 씨. 네. 뭐 또 누구 주변에 막 몰려 있단 말이에요. 삼부 회장 아들. 이게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주포로 1심에서 형이 실형이 네. 선고된 이종호보다는 여사님과 가까운 이종호, 여사님에게 23억을 벌어준 이종호. 아. 여기에 사람들이 꼬인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예? 그렇네요. 똥에 파리가 꼬인 거예요, 사실은. 파리가. 그자들이 대한민국을 주물럭주물럭하면서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징집시키고 그렇네요.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가 대통령실입니까 거기가? 예. 거기가 무슨? 똥에 파리가 꼬인 거예요, 지금. 똥을 보석처럼 여기고 있는 거지. 국민들은 똥이라고 생각해요. 주가 조작 주포니까. 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근데 거기에 꼬여서 똥에 파리가 꼬이듯 꼬여들어서 네. 대한민국을 주물럭주물럭 했단 말이에요. 아. 이게 말이 됩니까?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또 어떤 인사 관련된 얘기나 어떤 편히 봐줬던 얘기 이게 또 뭐가 엮여서 나올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이종호가 그냥 과장만이라고 하기 어려운 게 네. 너무 이상한 정황들이 많잖아. 이종호 변호사는 공수처에 2명이나 가 있고 저거 차장 직무대행까지 하셨고 예. 이게 뭡니까? 저 뭐 그들만의 세상 그 사세 그들이 사는 세상 보는 느낌이에요. 그것도 약간 진짜 이 희극처럼 느껴지는 예. 그 드라마 한 편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사안들 다 정리하려면 결국에는 뭐 특검밖에 없는데 특검 해야죠. 특검 해야 되는데 네.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더 어떻게- 세게 갑니다. 더 세게? 아니, 이거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자면 일단 지치지 말고 가야 되고요. 네. 저는 올 가을까지 계속 빌드업 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빌드업 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희들은 뭐 최혜병 특검이 재의결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의결을 위해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재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윤석열 특검으로 간다. 윤석열 특검으로 간다. 예, 윤석열 특검 법안을 다 마련을 해놓고 있고, 예, 그래요? 윤석열 특검으로 가서 네. 수사 대상도 조금 더 넓히고, 왜냐하면 수사 외압까지도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최혜병 특검에 네.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는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압수수색 강제 수사의 범위를 좀 넓히자. 왜냐하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10조하고 111조는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군부대 군사 네. 맞아요. 시설은 관리자의 허가가 있어야 압수수색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최혜병 사건의 특징은 뭐냐? 대통령실과 군사시설에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관리자의 허가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이 권한까지를 명기해서 특검법을 발의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준비하고 해서 있다. 계속해서 예. 그 공세 수위를 높여가야 어느 순간 20% 아래로 내려가서 지지율이 그 10%대에서 네. 고착화되는 시점이 오면 보수들도 견딜 수 없어요. 음. 지금 보수 쪽에서는 어디까지 지금 손절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네. 김 여사 손절하자는 얘기까지는 나오는 거예요. 뭐 사과해야 된다 동아일보. 그러다고 막. 그 예. 이 수렁에서 벗어나야 된다. 아. 이런 논설이 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아직 중앙까지는 안 갔는데 동아일보, 조선일보 보면 김 여사 손절각이에요. 아 그러면 다 이제 수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될 수밖에 네, 없다. 김 여사라는 수렁에서 빠져 나와야 된다. 이게 선거 직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아크로비스타로 가야 된다. 네네. 이런 얘기들이 기억나요. 나왔잖아요. 예. 지금 김 여사 손절각으로 가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김 여사 손절각으로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저는 윤석열 손절각으로 대통령 손절각으로 보수가 움직일 개연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박근혜 때 봤듯이. 예, 봤듯이 예. 한 방에 움직입니다. 그렇게 움직이면 6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그때 탄핵으로 돌아섰잖아요. 맞아요.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니까
한 번 하고 말 수 있지만 본인들은 앞으로 2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고 그 다음에 총선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연속되는 3년의 선거에서 네. 보수가 전부 괴멸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네. 물론 그것을 원하는 국민들도 계시겠지만 아. 보수 스스로가 자구책을 찾지 않으면 비상구를 찾지 않으면 네. 그냥 그런 뭐 이렇게 시기가 올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판단하면 뭔가 다른 생각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김건희 여사 문제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네. 24, 25로 잡혔습니다.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이틀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틀 할 수도 있지. 반박을 했던데 어쨌든 결정이 됐어요. 어제 거부권도 법원에서. 15번씩 행사하는데 청문회 이틀 하는 게 뭐가 문제야? 그렇죠. 청문회 뭐 정해져 있나요? 아니 하루 해야 없습니다.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아니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과연 청문회 때 이진숙 의혹이 8만 대장경이니까 그렇지. 후보자 오늘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네요. 과거에 자신의 SNS에 동대구역을 박정희역으로 그리고 뭐 빨갱이나 하다 이런 댓글에는 뭐 좋아요 눌렀던 이런 여러 가지 또 과거 행적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MBC 뭐 민영화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계속 해왔고 의혹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따져 물어야 될 텐데 네네. 예, 청문회 통해서 뭐 효과적으로 이진숙 위원장의 이제 부적격성 이게 좀 잘 드러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 뭐 보세요?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런 자격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법에 하면 네. 독립성과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저는 뭐 공정성이라는 독트린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네. 왜냐하면 공정성이라는 기준은 다 주관적이에요. 객관성이 있는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공정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공정하지 않을 수 있거든.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BBK는 누구 겁니까? BBK. 예. 네. 라는 질문이 있었던 그 시점에서 지금 돌이켜 보면 공정한 방송은 BBK에 대해서 MB 거다라고 하는 방송을 90%를 하고 MB의 반론은 10% 실어주는 게 공정한 언론이죠. 결과적으로 네. 그거를 기계적으로 5대5로 다루거나 음. 또는 그때는 MB께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거의 8, 90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공정한 방송입니까? 기계적 균형, 같은 시간을 배정한다도 공정성에 네.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아요. 이건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예. 각자의 의견을 여론의 시장에다가 내놓고 여론의 자유시장, 언론의 자유시장에서 표현의 자유시장에서 서로 간에 서로에게 침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우리가 집단지성을 발휘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이나 공정성이라는 다시 돌아와서 보면 방통위법 설치 기준에 이진숙 후보자는 전혀 맞지 않아요. 언론이 뭐 흉기다, MBC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등등등은 예, 예. 흉기다. 본인이 흉기지 무슨 MBC가 흉기입니까? 그런데다가 세월호에 대해서 했던 발언이라든지 순한 사람이 사장이 돼서는 안 된다. 뭐 무색무취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방통위원장으로 그래서 청문회 이틀을 통해서 이런 자격과 또 자질 문제 이게 또 뭐 드러날 텐데 여러 가지 질타가 쏟아지고 자격 없다는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뭐 임명할 가능성이 거의 99.9% 아닙니까? 임명하죠. 네? 여론이 나빠도 예, 임명을 할 겁니다. 뭐 그거 하려고. 임명하면은 또 이사들이 다 탄핵입니다. 바뀌는 거고. 아니 저는 이렇게 예. 생각해요. 여러모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계속 골똘히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고려해 달라라고 방송 그 과방위 쪽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전달을 해드리기도 했는데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네. 합의제 5명이어야 되고요. 근데 모든 합의제 기구의 회의는 몇 명이 모여야 회의를 개의할 수 있고 회의를 열 수 있고 몇 명이 의결에 찬성해야 가결된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 같은 경우 대부분 가중 요건이 있는 탄핵 같은 대통령 탄핵 같은 건이 아니면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서 출석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의결이 된단 말이에요. 즉 300명이니까 151명은 적어도 출석을 해야 되고 그 중에서 76명이 찬성을 해야 가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찬성하는 76명만 모아서 회의조차 열 수 없어요. 찬성하는 76명만 모아서는. 그런데 그래서 모든 합의제 기구에는 개의 정족수, 의사 정족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방송통신위원회법에는 의사 정족수 규정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런 것일까? 5명이 다 적어도 존재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2명이 네. 의결했을 때 불법성이 생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2명만 모여서 지금 2명이 모여서 의결하고 있잖아요. 5명이 다 모여 있지 않으면 5명이 전부 다 한 자리에 다 모이지 않더라도 5명으로 5명이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으로 꾸려져 있지 않으면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의결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의결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저는 봐요. 이건 어디서 유추할 수 있냐면 주총 소집 무효 가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네. 불법하게 소집을 하면 소집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소집이 됐다고 하더라도 네. 소집된 주총에서 의결한 걸 전부 다 무효화할 수 있어요. 즉 저는 지금 2명 방통위원 2명이서 이진숙 씨가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진숙 이상인 둘이서 방통위원회를 소집을 한다. 그리고 소집 의결이 박문진 이사, KBS 이사, 네. EBS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이다. 라고 한다면 불법적인 의결을 하기 위해서 소집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소집 자체를 이유로 탄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하. 소집. 회의 소집을 얘기. 회의 소집을 하는 순간 아, 탄핵해야 된다. 의결하기 전에 탄핵해 버려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걸 또 이제 과방이나 이제 다른 야당에서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계속 거죠? 지금 뭐 탄핵을 네. 그때부터 그 선거에 출마하면서부터 방통위원장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고 방통위원장 탄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네. 뭐 이혜민 의원님을 통해서 또는 김현 아, 간사나 최민희 의원하고 상의해 왔고 그리고 또 방송법 전문가들하고도 이런저런 상의를 해왔는데 제가 과방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또는 뭐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네. 안건 상정만으로 탄핵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야당의 대응을 지켜보도록 하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 댓글팀 얘기가 토론회에서 길게 이어질 사건입니다. 연설회에서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CBS 라디오에서도 이 댓글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던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꼬리가 긴 뉴스고요. 그냥 끝나려면 예.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정리가 덮으려면 정리가 네. 되려면 윤한이 화해해야 돼요. 윤한이 화해하기 전에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자폭 테러, 자폭 공격이라도 할 기세예요. 윤한이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네. 한이 당선된다는 보장이 있고 대통령으로. 네. 그리고 대통령으로. 예. 당 대표가 아니라 예. 한이 당선될 것이다. 라고 윤이 판단해야 되고 예. 한은 윤의 퇴임 후를 보장해 줘야 돼요. 옛날 거기에서 거기에서 박근혜 때 그 느낌이 나고. 예, 거기서 하나라도 삐끗하면 안 해요. 윤이 생각해 보세요. 예. 이재명 대표에게 당신 재선에 방해가 되는 사람으로 대통령실장을 임명하지 않을 거다. 라는 얘기를 이재명 대표랑 만났을 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물밑대화에서 뭐 물밑대화에서 했다. 그런 예.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아하. 그럼 뭐예요? 나의 안위를- 뒤를 보장해 달라. 라고 딜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러면 첫 번째 이재명 대표나 야당 후보가 아니라 네. 한이 당선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지. 그렇네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은 또 그런 식의 딜을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하. 그냥 세상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그렇네. 예. 듣고 보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한은 그러면 윤의 퇴임 후를 보장해줘야죠. 그러면 화해할 겁니다. 그 전에 화해 안 됩니다. 그러면 댓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도 권력은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저쪽의 세계에서는 예. 이쪽의 세계에서는 다른 방식의 합의나 더 큰 대의를 위한 뭔가가 있을 수 있죠. 네. 하지만 저쪽 세계는 그냥 아. 그 소위 알파 메일의 자리 싸움이기 때문에 서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권력을 나눠 가질 권력을 내가 독점할 거냐 아니면 독점이 안 되니까 나눠 가질 수밖에 없는 거냐, 아하. 이 판단이에요. 야, 그런 면에서 보니까 좀 명확하게 얘기가 되는데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보니까 거의 뭐 야당 의원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세게 이제 한동훈 후보를 그냥 뭐 이 양문석 의원실에서 나온 그 자료 가지고도 계속해서 공격하고 막 이판사판으로 물어뜯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누구 말대로 예. 한동훈은 쫑알쫑알하고 원희룡은 해롱해롱하는 것 같아요. 말이 좀 심했나?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네, 뭐 노상방뇨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전당대 과정에서 언제적 노상방뇨를 아직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냥 얼마나 쓸 것 같아요 원희룡 후보 같은 그냥 오마카세 얘기해도 될 텐데. 보거하고 오마카세 얘기만 해도 될 텐데. 그까지 끌어와가지고 지금 전면전입니다 진짜 이렇게. 아니 이렇게 되다가 예. 아니 한동훈이 네, 얘기하다가 아니 나경원 의원한테 나경원 후보한테 너 나한테 청탁했잖아라는 얘기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포가 아니 진짜. 자폭이지.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양평고속도로도 그때부터 알았잖아.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와, 그럼 대박이겠다 진짜 원희룡 후보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양평고속도로 그때부터 알았잖아요. 야 이게. 뭐 그런 얘기 나오지 말라면 보자. 그렇네요. 그럼 저희 사람들이 원래 예. 제일 좋아하는 게 이게 안 됐지만 싸움 구경하고 불구경이라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한동훈 후보 딸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럴 수 있죠. 별의별 얘기 다 나올 수 있다. 나경원 딸 얘기나 아들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야 이렇게 되면 정말 이제 수사할 거리, 수사에서 진실 밝혀야 될 거리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는 거 아니 아닙니까? 장해찬 드물게 장해찬 선생께서 내가 했다. 의인 나라고 내가 직접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소를 안 해. 그래서 그러면서 왜 고소고발 안 하냐고 네. 윤상현 후보가 물어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당내 선거에서 고소고발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 언제부터 그렇게 너그러우시네요. 너그러우신지. 당내는 뭔데? 야. 고소왕 아니야? 고소왕? 고소왕. 그 양반도? 아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자신이 이제 불리한 고소로 들어가면은 오히려 진실이 밝혀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 아니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고. 당연하죠. 친윤 쪽에서는 김옥균 뭐 3일 천하 프로젝트, 김옥균 프로젝트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한동훈 대도 어차피 끝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더 센 걸 까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흔들 거예요? 댓글팀. 그러면 이제 뭐 댓글팀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보다 더한 뭐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자녀 얘기가 나올 수도 자녀 있는 얘기 거고. 나올 수도 있고. 가장 치명적인 이야기, 네. 인간적으로 치명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사진 공개 뭐 수영장 사진 공개 뭐 이런 거. 그건 못 찾겠네 진짜 그렇게 되면. 그건 세네요 진짜. 너무 센데요. 아니면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 네. 인사 검증 어떻게 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업무 능력과 관련해서 또는 예. 그 다음에 그 진짜 자살 테러처럼 자살 공격처럼 네. 하려고 하면 한동훈 선수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은 한동훈은 비번으로 가려져 있지만 네. 누군가의 핸드폰은 비번을 풀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동훈 후보가 그러네. 마지막까지 그렇네요. 안 한다면. 야, 지금 나올 게 너무 많고요. 이러다 보니까 야권에서 보면 야당에서 보면 파헤칠 거리가 계속 하루에도 몇 건씩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에서의 역할, 야당에서의 어떤 행동이라는 모습도 중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좀 지금은 공세의 시간입니다. 공세 시간이다. 파고를 높여야 될 시간이고요. 네. 조국혁신당은 뭐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한다라는 정신으로 민생과 관련된 것을 또 사회권 선진국과 관련된 법안이나 네. 정책을 정말 끊임없이 잘 주목받지 못해요, 솔직히 지금. 하지만 뭐 주거기본법도 곧 제출할 거다. 네. 그다음에 종합적인 세제 개편안 진짜 재미없는 주제거든요. 그리고 사실 12석
저희 당이 네. 세제 개편을 낸다고 해서 그게 실현되기까지는 넘어야 될 산도 많아요. 하지만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한다는 정신으로 사회권 선진국에 가기 위한 민생 법안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네. 보든 안 보든 정말.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장 선명하고 빠르게 싸워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는 7월 19일 날 네. 그 최혜병 일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동화면세점 촛불 집회. 예, 촛불 집회. 이것도 뭐 실은 국회 안에서 그날 그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 별도의 촛불 집회를 하자라는 제안도 있었어요. 아. 예. 근데 이거는 우리가 국회 안에 촛불을 가둘 이유가 없다. 거리로 나가서 유권자들과 또 최혜병을 애도하는 네. 많은 분들과 함께해야 된다라고 해서 역으로 제안을 드렸고 시민사회 단체 쪽에도 그렇고 민주당에도 그렇군요. 그렇고 예. 물밑에서 그런 제안을 드린 거죠. 아. 그래서 동화면세점 앞에서 그날 아. 추모 일주기 추모 촛불 집회를 하기로 했고요. 네. 뭐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노력부터 윤석열 특검법 내겠다. 그리고 네. 쌍특검도 지금 법안 우리 조문 하나하나 다 검토했어요. 어제 정책의총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 특검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얘기한 윤석열 특검은 최혜병 사건에 특화된 특검이고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 쌍특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제가 이제 선거 때부터 쭉 말씀드렸던 건데 윤석열 총장 시절에 저질렀던 징계 한동훈 징계 취소, 네. 징계 그 심리 방해 한동훈 그 저 형사 사건 수사 방해했던 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명품백까지 그다음에 멋쟁 해병 이것도 네. 김건희 여사도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이런 것까지 두 개의 아주 선명한 법안을 가지고 또 원내에서도 민주당을 1차로 설득하고 네. 또 여당의 일부 의원들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아, 그래요. 조국혁신당 뭐 일부 이제 언론에서는 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지금 그렇게 보도하고 보고 있던데. 싶겠지. 오마이뉴스가 이렇게 주목해 주시고. 아유, 그럼요. 예. 저희가 생중계 아까 기자회견도 그러니까요. 하고 오늘 또 신장식 의원 만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활동을 많은 분들이 지켜보실 것 같고 제가 이제 오늘 보면서 눈에 띄는 부분이 배지. 네네네. 사실 국회의원들은 금 배지를 꼭 달고 다니는데 네. 의원님께서는 당 배지하고 또 이제 버스 배지. 6411. 아, 6411 6411. 배지군요. 노회찬 대표님 기일이 7월 23일입니다. 네. 올해가 6주기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저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11시부터 마석에서 노회찬 대표님 6주기 추모 행사가 있고요. 2시부터는 전당대회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왜 배지 안 달느냐고 물어보는 분들 저 배지 한 번도 안 달았거든요. 그냥 케이스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요? 네. 여기 그 뭐 부모님 아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모님한테는 가서 보여드려야 되나 싶긴 한데 한 번도 안 달았어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첫 예. 번째는 저를 아는 분들은 제가 국회의원인지 아세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국회의원이 됐지 뉴스 아이킥 하다가 알고 보니 옛날부터 정치를 오래 사실은 했던 사람이네. 이렇게 이제 그 사연까지 아시고요. 네. 저를 모르는 분은 그냥 그냥 모르는 채로 신장식으로 먼저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배지를 보면 그렇죠. 뭐 국회의원. 처음 만나자마자 나 대우해 주세요. 라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고 꼭 나 대우해 주세요라는 뜻으로 배지를 달고 다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의원님들이. 하지만 저는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내가 신장식 아는 사람 다 국회의원 줄 알고 모르는 사람이 만났을 때는 배지가 먼저 보이는 것보다는 그냥 신장식이 먼저 보였으면 좋겠다. 야. 조국혁신당이 먼저 보였으면 좋겠다. 6411이 먼저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 뭐 깊은 뜻은 아니고. 근데 저도 그냥 저의 그냥 기본적인. 예. 저는 진짜 전 처음 들어보는 예.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좀 예. 놀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또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네. 정리해 보고요. 고희정님도 배지 굳이 안 달아도 차고 넘쳐요.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시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도 강조를 하고 어우 있습니다. 송왕님 오버하지 마라. 갑자기 싫어지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싫어하지 마시고요. 예. 네, 열심히 노력하는 신장식 의원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마이TV는 200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97만 9,806명
198만 오늘 안에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아직 오마이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언제나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